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저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영상실록 오늘 N 때문에요. 저도요. 저도 이 영상실록 오늘은 보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아니, 주변에서 네. 반응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요즘에 뭐 영상실록 오늘은 너무 재밌다, 너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거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물론 또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아서 맞아요. 좀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1년 1월 25일) 이날은 바로 공포의 삼청교육대가 폐지된 날인데요.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국보위는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정화를 위한 재반 조치들을 실시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보위의 삼청계획에 따라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통해 불량배 검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8월 4일이 아니고요. 네. 1일부터 검거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관련법이 없는데도 어떻게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연 인원 80만 명의 군 경이 투입되어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 그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약 4만 명이 군 부대 내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삼청교육대로 가게 되는 기준이 뭐였어요? 국보위 지침상 검거 대상은 주민의 지탄을 받은 자 혹은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아니면 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이런 기준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사실 전체 피검자 중에서는 뭐 전과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한 35%에 달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근로봉사라는 이름 하에 전술 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도 동원됐습니다. 사실 이런 실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지나가면서 삼청교육대 보내야 돼 이런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게 농담으로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닌 게요. 여기에 끌려간 사람의 기준이 앞서서 말씀드렸듯 모호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신이 있다고 잡혀가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12.12 군사반란 때 신군부 반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자 외에도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이 좀 끔찍한 거죠. 네. 2000년 초반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는 사망자 약 450여 명과 부상자 2,700여 명. 사회 정화라는 허울 좋은 취지의 뒤편에는 분명한 피해자도 존재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1924년으로 가보실까요? 2018년 한국은 뜨거운 열기 속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는데요. 바로 그 동계올림픽의 최초는 100여 년 전 1924년 1월 25일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렸습니다. 그럼 이런 설상 스포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뭐 9세기에도 스키가 있었다고 하고요. 막대기로 하는 스포츠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에서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동계 스포츠라는 말이 생긴 거는 1860년부터라고 합니다. 네. 동계올림픽은 그해 파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출발했는데요. 10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16개국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 총 16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뤘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크로스컨트리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리고 뭐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스키점프 이런 종목들은 그 당시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 되게 오래됐구나.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미국 찰스 주트로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우승해 첫 메달리스트의 행운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렇게 단출했던 대회가 대성공을 거두며 동계올림픽으로 정식 분리됐지만 당시 날씨와 기술적인 문제로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회 때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강우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4년을 준비했을 텐데 선수들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1948년 프랑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참 뜻깊은 대회였는데요. 광복 후 독립국 자격으로 첫 번째 출전한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5일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 페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유혈 진압하던 그 당시 독일 공영방송 카메라맨이었던 힌츠 페터는 일본에서 이러한 짧은 소식을 접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짧은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걸 직감을 하고 다른 외신보다 더 빠르게 한국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택시 운전사인가 하는 영화에도 이분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서 약간 통찰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군 계엄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녹음 담당 기자와 함께 5월 19일 오후 직접 서울로 향했는데요. 서울로 도착한 힌츠 페터와 루머원은 외국인 전용 호텔 택시 기사 김사복과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광주의 참상이 그의 컬러 필름에 고스란히 담겨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종군 기자로 활동한 적도 있었지만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광경이라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학살 현장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비디오로 찍으면서 그는 가슴이 꽉 막히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촬영을 가끔씩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실을 담은 힌츠 페터의 취재와 영상 자료는 5.18 민주화운동의 오늘날 평가를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힌츠 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됐는데요. 고통받는 나라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푸른 눈의 외국인. 그의 기자 정신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하루는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한 누군가가 남겨놓은 유산 같은 하루다. 하루하루가 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888년에는 독립운동가 지청천이 출생했고요. 1994년에는 개인연금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인터넷, 웜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달려봤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또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까지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 뉴스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